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46강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또 그럴 줄 알았어. 지난 45강에서 나 자신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내가 타인에게 갖는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대를 갖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녀들이 아닐까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치도 높은 거죠. 그런데 이 기대가 좋은 효과를 미치기도 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대의 적정선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우선 좋은 기대 알아보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이름입니다. 그는 아주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했죠. 근데 그 작품에 자신이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옷도 사다 입혀주고 목걸이도 걸어주고 정말 사랑한 속삭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차가운 조각상이 따뜻해지더니 실제 여인으로 변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 거죠.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할 때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대해 주는구나 했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요,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 로버트 로젠탈이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지능 검사를 하고요. 그 지능 검사는 전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 한 20%씩 뽑아서 새로운 반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다. 지적 능력이나 학습 성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들은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8개월을 가르칩니다. 8개월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사의 기대와 격려대로요, 아이들의 평균 성적이 놀랍게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대나 관심은 능률을 오르게 하고 결과를 좋아지게 한다, 이러는 결론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기대가 다 좋은 기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했던 기대가 자꾸만 어긋날 경우, 근데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나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논박이의 논박 들어볼까요? 또 그가 그럴 줄 알았어. 뭘 기대했는데 또 잘못할 걸 기대한 거 아니야? 그러니 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지. 사람에는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다니까. 누군가가 기대를 해주면 그 기대대로 되어지려고 하거든. 기특하게도 나쁜 기대도 그 기대에 맞추어 주려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근데 또 그럴 줄 알았어? 또 이 말 어떤 기대의 효과를 위해 하는 거야? 낙인 효과를 실천할 수 있게 딱 좋은 말인데, 와, 논보기가 삐딱합니다. 근데 사실 기대에 맞지 않을 때마다요, 또 그럴 줄 알았다, 또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건요, 낙인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낙인 효과라는 것은요, 미국의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의 이론인데요,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자꾸 더 나쁜 형태로 보이고 그 생각이 계속되어서 자꾸 믿게만 보고 그 믿게 보는 기대에 맞추려고 아이는 더 미운 짓만 하게 되는 거죠.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나쁜 기대를 하고 그것에 대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건 뭡니까? 자아개념이죠. 그 자아개념을 나쁘게 갖게 한다는 거죠. 아이는 자기에게 형성된 자아개념대로 무의식적으로 맞춰 가려고 행동하는 거죠. 자기 충족적 예언대로 행동하는 건데요. 자기 충족적 예언은요, 어떤 상황을 마음속에서 실제라고 결정해 버리면 결국 그 결과에 있어요, 그 상황이 실제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학교에서도요, 학생들이 이렇게 대해 보면요,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의 아이들은요, 나는 나쁜 아이다, 나는 못난 아이다 하는 것이요, 그 아이 의식 속에 낙인처럼 찍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사랑하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노력의 결과에 칭찬을 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그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친 높은 기대 수치에 대해서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또 실망시킨 아이라는 이미지를 자녀에게 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부모의 말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기대에 대한 적절한 기대치를 찾으려면 우선
부모는 자신의 신념 체계가 무엇인지, 내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은 무엇인지, 내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기대를 하게 하는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요. 기대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있어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완벽해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는 신념이에요. 자기에 대한 기대나 타인에 대한 기대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가치는 평가할 수는 없는데도 자신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신념을 갖는 거죠. 언어 또한요,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반복해서 쓰는 말은 어떤 말인가? 부모의 부정적 언어는 자녀의 길을 꺾어놔요. 아이가 스스로에게 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요, 나쁘게 하게 만듭니다. 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뭐 그렇지, 잘 할 리가 없지. 정말 낙인 효과를 톡톡히 보게 하는 말입니다. 말에 씨가 있다. 그 속담 사실 무슨 말이에요? 씨가 어떻게 자랄지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다음에요. 반복되는 비합리적 생각도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결국은요. 파멸적 사고인 경우가 많아요. 나쁜 일만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기대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기대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요. 부정적 기대치를 낮춰야겠죠. 자녀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낮추는 법 알아보죠. 첫째, 조건을 내걸지 말기. 내가 칭찬받을 짓을 이렇게 하면 칭찬해 주겠다. 내가 이번 시험 이렇게 보면 뭐 해주겠다. 그렇게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워놓고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은요. 아이를 좌절케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는 아이가 되게 하는 거죠. 조건에 대해 충족이 안 되면 부모나 자녀가 모두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주는 것. 이런 연습 부모는 꼭 해야 됩니다. 둘째, 세상의 변화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데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자꾸 들이미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요, 부모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 그런 그 성공의 개념이나 행복감하고는 달라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거죠. 이상적인 인간상은 이런 겁니다. 너는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너는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21세기의 인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혼자서만 잘 되는 것보다도요,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대고, 게임하면서 배우고, 가상현실 속에서 배우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삽니다. 자, 셋째는요, 자녀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이가 싫어하는 것, 관심이 없는 것을 잘하길 기대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생깁니다. 아이의 성격도 다 달라요. 성취욕이 강한 아이, 낭만적인 아이, 뭐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 뭐 많습니다. 근데 다 다른데요. 부모는 자신의 유형이 또 있거든요. 그 성격 유형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이를 반항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아이의 장점을 파악하고요. 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부모의 기대치가 이제 높을수록요. 자녀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너무나 많죠. 단점이 장점이 되는 세상이에요. 부모가 본 단점이요. 아이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적절한 기대는 아이를 행복한 성취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